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뵙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 오늘 직접 스튜디오를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네. 매출 70조, 영업이익 15조라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네. 물론 뭐 저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서스가 15조까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합하는 결과, 즉 기대감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4분기가 더 16조, 17조 버냐? 그거는 또 아닌 상황이고요. 결국은 디램 가격이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반등시켜 줄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가 않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7만 원대에서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지만 주가를 하방은 잡아주더라도 올라갈 만한 요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디램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뭐 한 15% 정도 되는 부분을 폐쇄하고 노후화된 라인을 폐쇄하고 그걸 이제 비메모리로 전환을 한다. 예전에 일부 30K 정도 되는 캐패시티를 이제 캐파를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디램단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가격 촉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그런 이제 예로 디램 가격을 올려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수요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재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뭐 재고를 확충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IT 쪽의 지금 상황을 보면 수요 단에서 생각보다는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가전이나 이런 제품들을 바꾸는 수요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디램을 굳이 강하게 매수하지 재고를 쌓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말 좀 가기 전에 삼성전자 내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캐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시장에 공급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를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수요단에서 미국 업체들이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만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건 실적주다 그렇죠. 이런 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시장이 호재에는 좀 둔감하고 네, 악재에는 민감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오를까 이런 또 의문을 갖고 맞습니다.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하나 답인 것 같아요. 네. 3분기가 아주 잘 나왔죠. 그러나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3분기 좋아. 그런데 4분기는 어때? 맞아요. 네. 그리고 연말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 자체가 1,000억이 나오나 조가 나오나가 중요하지 않고요.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더 좋아지나. 즉 실적의 절대치보다는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3분기를 기점으로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부터 자동차가 사실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일부 모건 스탠리에서 부품 쇼티지가 이제 해소된다라는 쪽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증이나 베트남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이제 감소했거든요.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부품 생산도 재개되게 되면 결국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큐가 감소, 그러니까 판매량이 감소돼서 숫자가 안 좋았던 거지만 결국 부품이 공급이 돼서 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마진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질 수 있겠죠. 즉 3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세 실업 같은 경우도 의류도 3분기 한 2개월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이 됐는데 다시 이제 9월부터 가동이 슬슬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고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니 모두 다 소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10월 달에 오히려 급락한 장세 나왔습니다. 네, 네. 3일 만에 뭐 150포인트가 급락을 해가지고 네. 물론 어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이번 저점인 2,908포인트가 네, 네. 단기 저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네. 아니다.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차임께서 보실 때 최근 장세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CFD에 대한 증거금도 변경이 됐고 증권사 신용규제도 지속되고 있고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있고 또 대주주들은 개인 대주주들은 연말이 되면 10억 이내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4, 50억씩 사시는 개인 주주들도 지금은 10억 이내로만 사세요. 결국은 매수의 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브라질과 더불어서 최근 한국이 가장 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은 바닥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가 딱 저점이다라기보단 그 인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위로 V자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참 옆으로 쉬어가느냐라는 상황인데 결국은 오늘 저녁 발표될 고용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물가는 이전에 있었던 방송에서 좀 말씀하셨었지만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푸틴도 그랬었고 미중 협상 때문에 석탄 가격도 흔들렸었고 유가도 비축류 관련돼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채 한도도 12월 초로 연장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60에서 80만 명 예상을 하는데 잘 나왔을 때 와, 잘 나왔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우리는 물가 감안해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잘 나왔으니 또 금리 인상해야 되네. 그렇죠. 돈 줄여야 되네로 예. 가게 되면 시장이 좀 엇갈릴 수가 있어서 오늘 저에게 발표될 지표와 그거에 따른 주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시장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적인 경우 또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라 그러면 국내 수급이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기서 계속 흔들리면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가 나와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네,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서서 잠깐 네, 네.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종목 찾기가 어렵다라고 어렵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종목을 좀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 시장이 반등할 때는 주도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도주가 없죠.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한 일주일 내내 주도주만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하나 그래도 클로 보였던 게 자동차 섹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동차 부품의 문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결국 감소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선언하겠다라고 했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되고 정상화, 경제 정상화로 과정에 가게 되면 부족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리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자동차가 강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주가는 3일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화신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1선 정도가 9,150원이었나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주가의 강도를 봤을 때 오늘 이제 SL이나 화신 같은 회사들이 강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동차의 부품 쇼티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저점으로 4분기에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화신이라는 회사는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를 라인별로 이렇게 18개 정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6개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형화 시키고 통합화된 거죠. 거기서 60%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18개에서 받았던 한 40%, 30% 이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를 받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는 전부 다 대형을 선호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가 되면 평균 단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이 회사는 이제 샤시나 바디 부품을 이게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단가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도 좋아질 것 같고요. 전기차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플랫폼이라는 것들 전용 플랫폼이 생기죠. 그래서 폭스바겐 ME라는 플랫폼이 있고 우리 현대기아차 EGMP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도 모조리 수주를 받고 있고 중국의 BYD, 미국의 테슬라, 그다음에 루시드 같은 회사들하고도 전기차 플랫폼 관련된 부품들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현대 기아차와 함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자동차 쪽 섹터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유망하게 보시면서 오늘 유망주로 또 화신을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